평생교육원은 매년 천안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세계반 36명 모집에 17개교 89명이 지원하여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최종 8개교 36명이 참여하여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4회 걸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연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멘토쌤이 필요한데요. 올해는 유행님, 이명숙, 이휘라 선생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서 동아리 친구들이 1년 동안 읽은 책 목록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중해주세요. 독서 동아리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8권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는 아쉽게 코로나19로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보냈던 값진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 동아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건 이 책의 주인공 다현이도 마찬가지였다. 다현이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힘들어했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책이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읽은 책은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입니다. 이 책이 친구 관계에 대해 다룬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저처럼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의 추천책은 체리새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책이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새해즘엔 그레고르 잠자.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의 기둥이자 자랑스러운 오빠와 아들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벌레가 되어버리는데, 그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을 알고자 찾아온 가게 지배인은 그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가고, 어머니는 졸도하시고 아버지는 방 안으로 쫓아버리고 문을 닫았다. 과연 그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라하의 독일어를 쓰는 중간 계급의 유태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와의 불화와 동생들의 잇단 죽음을 폭격하면서 그는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낸다. 카프카는 평생 불행하게 지냈다. 프라하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독일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척받았다. 1917년 9월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아 여러 곳으로 요양을 하며 전전하였고 그동안 장편소설 성, 배고픈 예술가를 비롯한 단편을 많이 썼다. 1924년 4월 빈 교회 킬링 요양원에 들어가 6월 3일 그곳에서 죽었고 일주일 후 프라하의 유대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카프카는 변신을 통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익숙했던 모든 습관을 당장 버려라. 낯설게 세상을 보고 경험하라.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세계도 변한다. 현재의 나를 고집하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내가 됨으로써 이 한계 상황의 배치를 바꾸자. 그레고르는 가족에게서 추방당하는 슬픔을 무릅쓰고 해충의 본능을 조졌다. 다른 것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변신하라 하고 또 하라. 네가 변하면 너를 둘러싼 전체가 바뀐다. 이것이 그레고르의 명령이다. 2, 3. 안녕하세요. 1, 2, 3입니다. 저희는 꾸르니오 영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프랑스의 마마이가 살던 마을은 방앗간이 매우 많고 활발한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밀을 빻으러 방앗간을 찾았고 방앗간의 풍차는 매일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증기 방앗간을 세우면서부터 사람들은 증기 방앗간으로 몰려갔고 마을의 풍차 방앗간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만은 여전히 풍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감은 손녀에게조차 방앗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무성한 소문만이 생겨날 뿐이었습니다. 손녀 비베트와 프랑스의 마마이의 아들은 영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영감의 집으로 갔지만 영감은 보이지 않았고 둘은 창문을 통해 영감의 방앗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어떠하였나요? 증기 방앗간이 생기며 다른 풍차 방앗간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코르니우 영감은 계속 풍차를 돌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였지만 나중에 영감의 비밀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영감에게 밀을 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증기 방앗간의 등장으로 더 이상 풍차 방앗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코르니우 영감 혼자 풍차 방앗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차 방앗간이 증기 방앗간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인 산업혁명 시기가 소설의 배경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잃고 풍차 방앗간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에 조금은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려 코르니우 영감이 조금은 미련해 보였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코르니우 영감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방앗간과 증기방앗간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풍차방앗간은 자전거라 생각하고 증기방앗간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차방앗간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증기방앗간은 기계와 로봇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풍차방앗간은 종이책과 오프라인 쇼핑으로 생각했고 증기방앗간은 디지털북과 온라인 쇼핑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풍차 방앗간의 뒤를 잇지 않았을까요? 증기방앗간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풍차방앗간이 사람들이 밀을 빻기에 더 편리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보다 더 발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코르니우 영감은 왜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코르니우 영감이 변화한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르니우 영감이 평생 해오던 직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코르니우 영감이 해오던 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코르니우 영감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통해 현재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적응해 살아가지 못하는 코르니우의 영감을 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1, 2, 3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리새우 모둠입니다. 저희는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작가 황영미. 다른 작품 판탈롱 숭정, 중딩은 외롭지 않아 등을 쓰셨고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로 제9회 문학 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줄거리 소개. 이 책은 청소년들의 삶과 심리를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점이 장점인 소설입니다. 주인공 다현은 예전에 은따의 경험이 있는 한 중학생이고 친한 친구들과의 좋은 반배정을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다현이는 다현이를 포함해 5명의 무리에 속해 있는데 5손가락이라고 부릅니다. 5손가락 무리에서는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황효정이라는 아이와
두 번째로 노은유라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현이는 노은유와 같은 반이 되어버리고 또 노은유와 짝이 되고 말죠. 그리고 결국 조별 과제 때문에 5손가락 아이들에게는 치과를 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노은유네 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5손가락 아이들은 노은이와 점점 친해지는 다현이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현이는 점점 5손가락 아이들과 멀어지고 노은이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청소년의 심리를 열심히 파고들었고 다현이가 본인을 주체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점 등 본받을 점이 많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다현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게 대단해 보였고, 책을 읽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또 다현이가 딸에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좋지 않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 자신이 다현이었다면 5손가락 아이들에게 딸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인따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는 굉장히 화도 나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다현이는 자신의 단단함을 잃지 않고 더욱 강단해지려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고 다현이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유지의 박민영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따스함과 귀여움을 선사해준다는 작품이 출시되어서 현재 큰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만물상은 현재 다운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로 그림체가 섬세하고 미려해진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표작으로는 양말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계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각각 기후가 다른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봄꽃 마을에 사는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소녀를 따라온 도깨비와 새로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예은 기자를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민뉴즈 정예은 기자입니다. 제가 등장인물 4분을 모셔왔는데요. 먼저 수지님, 봄꽃마을에서 한방면 마을로 갈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태어나서 계속 살던 마을을 떠나 두려웠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방면 마을에 정착하기 힘드셨는데 어땠나요? 빌라도 마음에 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다정하게 챙겨줘서 생각보다 정착하긴 쉬웠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시는데 외롭진 않으신가요? 가끔 힘들 때 가족들이 보고 싶긴 합니다. 혹시 라라님과 무슨 사이이신지, 라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친한 이웃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라라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말 도깨비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말은 혹시 어떤 맛인가요? 부드러운 양말은 특히 맛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해요. 어떤 양말이 가장 기억에 남은가요? 짱구 아빠 양말이 끔찍할 만큼 강렬했던 것 같네요. 수진님과 연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수진이 어떠신가요? 되게 다정하고 수진님 양말이 너무 맛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진님은 어머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진님은 어머님, 딸을 혼자 한방면 마을로 보내는데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걱정이 됐어요. 가서 혹시나 밥은 잘 챙겨서 먹을까? 너무 추워서 힘들진 않을까? 큰 딸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믿고 의지하던 딸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고 불안했는데 무엇보다 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라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님, 원래 부끄러움이 많으신가요? 네. 고양이이신데도 불구하고 물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물이 왜 좋으신 건가요? 그냥 혹시 수진님과 어떠신가요? 수진이는 착하고 좋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정예은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연 수진이가 라라와 어떤 사이로 발전할지, 수진이가 다른 마을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지 않나요? 요즘 바쁜 도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양말 도깨비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마음의 쉼표와 삶의 활기를 꼭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예민유지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 3입니다. 저희는 꾸르니오 영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프랑스의 마마이가 살던 마을은 방앗간이 매우 많고 활발한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밀을 빻으러 방앗간을 찾았고 방앗간의 풍차는 매일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증기 방앗간을 세우면서부터 사람들은 증기 방앗간으로 몰려갔고 마을의 풍차 방앗간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니우 영감의 방앗간만은 여전히 풍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영감은 손녀에게조차 방앗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무성한 소문만이 생겨날 뿐이었습니다. 손녀 비베트와 프랑스의 마마이의 아들은 영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영감의 집으로 갔지만 영감은 보이지 않았고 둘은 창문을 통해 영감의 방앗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어떠하였나요? 증기 방앗간이 생기며 다른 풍차 방앗간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코르니우 영감은 계속 풍차를 돌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였지만 나중에 영감의 비밀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영감에게 밀을 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증기 방앗간의 등장으로 더 이상 풍차 방앗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코르니우 영감 혼자 풍차 방앗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차 방앗간이 증기 방앗간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인 산업혁명 시기가 소설의 배경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잃고 풍차 방앗간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에 조금은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려 한 코르니우 영감이 조금은 미련해 보였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코르니우 영감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방앗간과 증기방앗간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풍차방앗간은 자전거라 생각하고 증기방앗간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차 방앗간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증기 방앗간은 기계와 로봇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풍차방앗간은 종이책과 오프라인 쇼핑으로 생각했고 증기방앗간은 디지털북과 온라인 쇼핑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풍차 방앗간의 뒤를 잇지 않았을까요? 증기방앗간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풍차 방앗간이 사람들이 밀을 빻기에 더 편리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옛날보다 더 발전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코르니우 영감은 왜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코르니우 영감이 변화한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코르니우 영감이 평생 해오던 직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꾸르니의 영감이 해오던 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꾸르니 영감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통해 현재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적응해 살아가지 못하는 꾸르니오의 영감, 꾸르니오의 영감을 보면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1, 2, 3 이었습니다. 1, 2 3을 까먹